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내가 몸이 젊어져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거. 후회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인데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시작이더라고. 앞으로 더 배우려고 노력할 거야. 그게 일이든 인생이든 사랑이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일 다시 찾아보려고. 잘됐다. 나도 그 말 해주고 싶었는데. 나 지금 내 나이를 후회 없이 보낼 거야. 그래, 우리 아직 안 늦었잖아. 다 배우고 다 느끼면서 살자. 나 너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같이 해줄 거지? 당연하지. 엄청 설레이는데?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18 어게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를 들려드리며 26번째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18 어게인은 제가 지난주에 뒤늦게 정주행했던 JTBC 드라마입니다. 오랜만에 제 취향에 딱 맞는 드라마를 보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제목에서 주는 설레임을 안고 시작한 드라마는 매회 가슴 찐한 감동을 주며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원작은 2009년 미국에서 상영됐던 17 어게인입니다. 원작과 스토리 전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18 어게인은 우리 감상에 맞게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작진의 기획 의도처럼 이 드라마는 역지사지를 통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가져왔고 꿈, 사랑, 가족을 이야기하기 위해 판타지 장르까지 끌어왔습니다. 젊음을 다시 만끽하고 망가진 관계를 바로잡고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이 현실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포근한 손길로 토닥이며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는 미소를 짓게 합니다. 18살, 정말 꽃다운 나이죠. 그 아름다운 시절에 만난 홍대영과 정다정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쌍둥이가 찾아옵니다. 홍대영은 학교 농구부 간판 스타로 장래가 촉망되는 멋진 남학생이었고 전학온 정다정의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방송부에서 진행을 하며 많은 남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합 직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홍대영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다정과 아이를 선택합니다. 이들은 둘의 힘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들지만 열심히 살게 됩니다. 쌍둥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날 문득 정다정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10년 동안 승진을 바라보며 출장 서비스를 하던 홍대영은 멋진 농구 스타에서 그냥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자는 건지도 모른 채 이혼을 하게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이 집 저 집 다니며 가장의 자리를 지키던 중 고객의 집에서 할아버지가 주시는 차를 마시게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이 지극한 분들이 주시는 무언가를 마시면 변화가 일어나죠.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대졸 출신의 까마득한 후배에게 승진의 기회를 빼앗기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홍대영은 18살 몸으로 돌아갑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 아들이 된 홍대영은 고우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쌍둥이 아들, 딸과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게 되는데 미처 몰랐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보게 됩니다. 홍대영은 아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들이 농구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정다정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도 알게 되고 마음 아파합니다. 18살이 된 홍대영은 정다정 앞에 나서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정다정은 아이를 키우느라 늦게 대학을 들어갔고 아나운서의 꿈을 잡기 위해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줌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고 실력으로 당당히 방송을 했지만 아줌마라는 이유와 또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어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들이 된 홍대영은 고우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다정의 곁을 서성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멀어진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모르는 것이겠죠. 고우영이 홍대영이라는 사실을 정다정이 알게 되고 둘은 더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기 때문에 홍대영이 꿈을 포기할까봐 그로 인해 또 후회하게 될까봐 이별을 말합니다. 하지만 홍대영은 이번에도 정다정과 아이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37살 홍대영으로 다시 돌아와 둘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처 하지 못했던 결혼식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행복은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치였다. 그 행복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사랑하기로 했다.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한 우리들에 감사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나와 나의 사람들에게 무한한 격려를 건네기로 살면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행복이 있어도 함께 발견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한 인생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더 아껴주지 못함에 아쉬워하며 내일을 기약하기로.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우리가 살면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행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 삶 속에서 누구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치였다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사랑이 행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선택의 결과도 행복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이 과거형이라면 다시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보는 쉼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행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빠르게 사랑에 빠지고 마치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헤어지는 안타까운 결말도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다만 지금 내가 선택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하려는 어떤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80%라고 합니다. 화려한 싱글로 살거나 멋진 이성과의 연애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드라마는 지금의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분명 우리 삶은 사랑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는 삶은 아니기에 서로가 달라질 수 있고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후회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찰나에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한순간이 아닌 영원을 약속한 사람과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만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음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5%나 되었다고 합니다. 큰 고민거리로 학업 스트레스를 뽑았지만 그 이후로 부모님의 기대와 간섭을 적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8에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 드라마는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는지,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받아들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자식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지, 마음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내 자식을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또 자신들의 행동에 찾아온 생명에 대해 책임지는 홍대영과 정다정의 모습을 통해 무책임한 어른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18살에 아이를 가진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했던 선택과 책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책임지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업은 고교 시절 꿈꿨던 직업이 아니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75%였다고 합니다. 고교 시절로 돌아가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말합니다. 18 어게인은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꿈 많던 그 시절에 꿈꿨던 것인가요? 몸이 젊어졌던 홍대영이 다시 제 나이의 몸으로 돌아와 했던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후회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배웠다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이든 인생이든 사랑이든.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언제로 가장 돌아가고 싶은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 주고받아 보셨나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늘 5년 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5년 후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생각들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쁘고 순수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예측되는 어떤 미래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볍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선택했던 지난 모든 순간을 잊지 않고 그때의 생각과 감정과 그 온기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으로 가져와 더 행복한 오늘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지금 내 나이를 후회 없이 보낼 거야. 그래, 우리 아직 안 늦었잖아. 다 배우고 다 느끼면서 살자. 나 너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같이 해줄 거지? 당연하지. 엄청 설레이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다 배우고 다 느끼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함께 해줄 사람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줄거리만으로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크고 작은 감동을 다 전할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마저 듭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정다정 역의 김하늘 배우는 언제까지 예쁠지 정말 너무너무 예쁜 배우입니다. 18살 홍대영 역을 완벽하게 연기했던 이도현 배우 역시 너무 멋진 친구입니다. 어린 친구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앞으로 믿고 보는 대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우들에 대한 다음 작을 기대하며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지막 회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인연을 맺고 함께하는 우리 유치님들, 함께 이 길을 가며 서로 하고 싶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유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유치님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청취자 사연에 함께 해주시는 유치님들 계셔서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에 늘 온기가 가득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청취자 사연에 보내주신 유치님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부 유튜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2차 백신까지 다 맞았습니다. 1차 백신은 포천 소호읍에서 맞았습니다. 백신 장소를 제 집에서 다소 먼 거리로 정한 이유는 시내버스 시승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철도 노선이 생기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버스 시승은 많이 못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핑계로 시승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2차는 안성 공도읍에서 맞기로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날이 되어 의왕에서 한번 환승을 거쳐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안성으로 가려면 또 다른 버스를 타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다시 타고 수원을 출발해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안성으로 가는 코스여서 지역 주민들은 정말 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시승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먼 거리를 가면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차를 맞고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2차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더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너무 순식간에 끝나서 뭐지? 했었습니다. 백신 맞고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먹지 않았는데도 괜찮더라고요.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을 맞았지만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생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맞지 않으셨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잘 맞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부 유튜버님, 저 이번 주에 2차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1, 2차 다 별다른 증상 없으셨다니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피로감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저도 씩씩하게 잘 맞고 오겠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르멘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과 많은 청취자분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소풍 가서 국지성 호우 만났던 추억이 생각났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시골이라서 도시 쪽으로 소풍을 다녔는데 그날 서울랜드로 소풍을 갔었어요.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친구랑 우산을 같이 썼는데 바람이 너무 강해서 우산도 뒤집히고 비도 다 맞고 학교 처마 밑에서 친구들과 비 그치길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더라고요. 서로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리 재밌다고 그렇게 웃었을까요?
비만 오면 그날 생각이 나네요. 카르메님, 저도 카르메님 이야기 보면서 활짝 웃었어요. 그때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작은 일에도 하하호호 하며 웃고 또 뭐가 그리 슬펐는지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우는 것만 봐도 훌쩍거리고 그랬었죠. 비가 오면 저도 미소 짓게 하는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카르메님 이야기에 더 큰 공감을 했었답니다. 비 오는 날 추억은 모든 분들이 하나쯤은 다 있으실 텐데 다들 카르메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본인 추억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늘 예쁜 사연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둘째 주인데 천운 온 곳이 많았었죠. 눈 안 오기로 유명한 제가 머무는 곳에도 살짝 내렸었답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도록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